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독서교육 스키마 질문즉답 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유아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신슬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6세, 4세 여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 지금 아이들은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에게 책을 잘 읽어주시고 또 도서관에도 자주 가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궁금한 점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어쨌든 저와 남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큰아이가 6세에 접어들다 보니 요즘 6세는 뭐 학습지며 뭐 패드 수업이며 글자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학습을 이미 시작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막상 제가 학부모가 되고 보니 우리 아이는 정말 자유롭게 놀기만 하고 있는데 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어쨌든 정말 중요한 교육 가치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다 보니 저와 같은 학부모들이 흔들리지 않고 좀 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유아기에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 막연히 궁금하고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일단 불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회에서 다수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내가 확신을 하더라도 내가 그와 다른 소수의 길을 간다면 불안하겠죠. 불안은 불안대로 또 봐야 되는 것이고요. 아이 공부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학교를 어떻게 보내요. 우리나라 공교육이 잘하건 못하건 세계적으로 많이 가르치는 나라예요. 많이 세게 가르치는 학교 자체가. 근데 그 경쟁이 더 심해가지고 학교 밖에서도 또 가르치고 어릴 때 가르치고가 문제죠. 우리 학교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가르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겠죠? 제가 보는 문제는 간단해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세대이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학교 공부를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약하다.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너무 빨리 공부를 시켜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독서 능력으로 얘기할 때 그 듣고 읽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이 다 듣는 거고 교과서 읽는 것이 읽는 건데, 듣고 읽고 자기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결국 누가 설명해 주고 뭔지 알기 위해서 시험 보고 이러는 거거든요. 듣고 읽고가 확실하다면 학교 공부만으로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릴 때는 실컷 놀고 참 푹 자고 뭔가 할 때 확 빠져서 할 수 있는 강한 집중력, 그리고 그것이 길게 이어지는 긴 집중력, 이런 것들이 있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읽고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이 말하고 교과서에 나온 설명을 듣고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기억할 정도로까지 된다면 그러면 공부하는데 저 지장이 없죠. 실제로 심하게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한 4학년쯤 돼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대체로 그러죠. 야, 너희 선생님이 왜 그러냐? 학원이니 뭐 과외를 알아봐야겠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선생님 측에서 설명을 안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설명 안 해주고 뭐 하겠어요? 수업 시간에 내내. 설명을 하죠. 근데 왜 설명 안 해준다 그러겠어요?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은 왜 그래요? 학원은 좀 더 친절하게 맞춤형으로 해주죠. 그리고 자꾸 반복해주고, 학교는 그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하죠. 전반적으로 얘기해주고. 아이가 선생님이 설명한 게 재밌어요. 부터 시작해서 교과서가 재밌네요. 실제로 제가 가르친 애 중에서는 교과서를 새 학기 때 받아오면 한 이틀, 3일에 걸쳐 다 읽어요. 그리고 재밌네 그래요. 교과서 재밌게 볼 정도예요. 그 정도 되면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죠. 물론 더 상위권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다른 얘기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일반 상위권 정도에는 듣고 읽고 능력으로 충분하다. 실제로 많은 애들이 듣고 읽고를 못한다. 아까 말한 대로 선생님이 설명 잘해줘요. 또는 교과서 재밌어야 하는 애가 한 반이 20명이나 몇 명 있을까? 전 5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소위 말하는 사교육 안 하고 미리 공부 안 하고 학습지 안 하고 그러더라도 5등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어릴 때 학교
공부나 성적은 충분히 착했느냐. 그 다음에는 아이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지 더 위로 쭉 올라가는 거고 부모 동기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인 또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읽기나 듣기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슬기님은 이제 아이들한테 평소 책을 많이 또 읽어주시고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여기에서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저는 이 스키마 교육을 알고 난 이후로는 책을 덜 읽어주게 됐어요. 예전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책을 읽어줬었는데, 스키마 교육을 알게 되고 나서 양질의 책을 골라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아이가 뒤에 줄거리를 궁금해해서 뒤에 내용을 먼저 확인을 막 하려고 하고, 궁금한 것을 계속 물어보길래 알려주면 안 좋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다면 내가 추론을 하게끔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좋을까요? 굉장히 지역적인 질문이긴 한데. 책을 적게 읽어주는 건 잘 모르겠고요. 부모가 질문하는 건 안 좋아요. 아이가 뒤에 내용을 봐서 내용을 파악한다고 해서 걱정하시는데, 아이들은 기본적인 줄거리를 파악하는 거는 당연해요. 어른들이 봤을 때 아이들 책을 한 번 보고서 뭔가 감을 잡는 거고, 아이들은 한 번 보고 감을 못 잡아요. 기본적인 줄거리부터 시작해서 또 읽어서 내용이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처음엔 큰 흐름 알고, 그 다음에 자꾸 읽으면서 주인공 성격도 알고 어떤 미묘한 느낌도 받아들이고 이러는 거라서, 아이가 뒤를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또 볼 수 있게끔, 또 듣겠다고 하게끔 하는 게 좋죠. 반복해서. 물론 그거를 매일이 아니라, 이를테면 뭐 몇 번 하다가 또 한 일주일이고 한 달 지나서 그 책을 다시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서 보는 것이, 내가 책을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니까 그 전에 몰랐던 거, 못 느꼈던 걸 느끼는구나라는 경험을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아이가 뒤를 보거나 하는 건 상관없고요.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물어볼 때 답을 직접 안 해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거나, 거꾸로 어머니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물을 때 그거를 한 단어를 묻거나 간단하게 묻는데, 그거를 좀 더 길게 물어보게끔. 너는 그거를 왜 물어보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물어보게 됐지? 어떤 맥락이지라고 해서, 아이가 뭐 단어 하나를 물어보더라도 그게 왜 궁금하냐? 그러면 아이는 모르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아니, 이게 단어 몰라도 알 수 있는데 궁금한 이유가 있겠지? 왜 그럴까? 또 체크해서 조금 이렇게 말을 벌려놓게끔, 아이가 더 말을 많이 하게끔 시키는 것이 좋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답을 장황하게 늘어놓긴 하는데, 그렇게 마이너스인 부분은 아니네요. 얘기를 하면 좋은 거예요. 지금 어려서 그렇고요. 조금만 크면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그래, 그냥. 그렇게 버릇들은 애들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자기 표현할 기회를 놓쳐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얘기할 때 부모가 안 들으니까. 좀만 지나면 금방 그냥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세 때 어릴 때 그 버릇들은 아주 좋아요. 힘들어도 들어주고요. 아이가 자꾸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못했다고 하면, 어느 날 하루 날 잡아가서 실컷 들어보세요. 한 몇 시간 작정하고, 그런 과정을 한 번이나 두 번쯤 있으면 돼요. 그 창가에 토토란 책 보면 어느 학교 가서 그 아이가 교장 선생님한테 4시간을 떠들었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조용해졌어요. 뭔가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그러면 이제 굳이 갑갑하지 않아서 편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기회 될 때마다 자꾸 얘기하니까 깝깝하고 끊어지고 답답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날 잡아서 한번 해주는데, 지금 아직 그 정도가 아니어도 책의 내용을 알려주는 거하고 아이가 자기를 표현하는 거에서 중요성은 아이가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다가 책 내용과 관련 없는 다른 얘기여도 아이가 실컷 얘기하면 그거 듣는 게 나아요. 그거 듣고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책 읽어줄까 해서 그러라 그러면 읽어주는 거고, 싫다 그러면 안 읽는 거죠. 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많고요. 내가 표현하는 게 적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때마다 그걸 해주는 거예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회나 시간이나 양이 엄청나게 많고, 내가 표현하는 거는 아주 조금이어서, 특히 엄마같이 안심되는 경우에,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최대한으로 그 기회를 해서 책보다 더 중요하다. 아이가 표현하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면 이제 표현을 되게 강조하시는데 혹시 그렇게 표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그렇죠. 네. 그거는 존 홀트 책에 나오는데 내가 어떤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한 상태라면 남이 생각을 들었을 때 그거를 내가 구체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한 거를 언어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약간 상징성의 언어, 그렇죠? 구체적인 경험이나 이런 내용들을 말로 표현해서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 남이 말로 표현한 걸 듣고서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린 되게 없잖아요. 없어서 그 누가 말한 걸 알아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구체적인 게 떠오르지 않아서 좀 애매해요. 요즘 애들은 그 단어 같은 거를 암기를 이렇게 시켜봐도 구체명사, 추상명사 섞어서 얘기해 줄 때 기본적으로 구체명사를 잘 기억해야 정상이거든요. 요즘에는 그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구체명사도 떠오르지 않고 단어만 기억한다. 글자만 기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불행히도 드러나는 건 4학년, 5학년 때쯤 드러나요. 그때 이미 늦었죠. 그때는 책을 읽고서 느낌이 안 잡혀요. 느낌이 좀 안 오는 것 같고 글자를 읽고 무슨 말인지 알지만 어떤 그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묘한 느낌들이 안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 받는 거는 내가 안 해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표현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한 걸 언어로 표현해야지만 남이 언어로 표현한 걸 듣고서 구체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다. 거의 독서하면 읽는 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책이 존 홀트 예. 책과 그다음에 또 그 슬기 씨가 얘기하신 소장님 책은 그 내 아이가 책을 좋아할 수만 있다면 그 책일까요? 그거랑 네. 12년 공소계. 12년 공부 계획이랑 네. 또 논술 잡는 스키마도 맨 첫 책이거든요. 네. 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 마지막으로 뭐 간단한 질문 하나 더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 질문이요? 그러면 약간 이상적이면서 원대한 질문을 드리며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학년기에 너무 입시에만 매몰되지 않게 키우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데 책을 보면 결국 수단이나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결국 그거의 핵심은 입시를 위한 것들이 많아서 이 학년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일지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입시에 매몰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게끔 독려하는 자정이 가져야 할 자세요. 원대한가요? 아니요. 기본이에요, 기본. 부모가 일단 버텨야죠. 부모가 주류 흐름에, 다수 흐름에 따라가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부모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아이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은 주류의 그 다수의 압박을 받아요. 부모가 상당히 강하게 얘기해도 아이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아이가 내 얘기만 다 듣지도 않죠. 주류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대중매체, 친구들 전부 다 압력을 받아요. 공부를 잘해야지, 미리 해야지, 글자를 알아야지 그런 압력을 받는 거고 부모가 다른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100% 세게 얘기한다고 아이가 그것만 영향받는 건 아니다. 부모가 중요하긴 해도 비중이 작기 때문에 밖에서의 대중매체부터 압력이 워낙 크거든요. 그리고 그건 성적으로 줄 세우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아이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다 받아줘야 돼. 내가 그렇게 얘기해드려도 아이가 나와 달리 성적에 상당히 신경 그렇게 쓴 사람이 있고 나보다 훨씬 더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경우 있어요. 어느 정도 받아주고 아까 말한 대로 읽기, 듣기 능력, 독서 능력을 집중력 플러스 독서능을 키워서 아이가 언제라도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은 잡아주는 거고, 그렇죠? 아이가 의지나 동기나 체력이나 뭐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건 저는 부모가 해줄 수 있다고 안 하는 거니까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게 받쳐주는 거고 아이가 어느 길을 택할지는 내가 세게 얘기해도 결코 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변 대중매체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랑 반대되는 소수 의견 뭔가 성적에다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게 사는 거, 남들과 어울려 사는 거, 가치 있게 사는 거와 반반씩 아이한테 섞였을 때 아이가 뭘 선택할 것인지는 좀 더 기다리고 설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가 안 가더라도 일단은 기다려야
해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마음을 먹고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부모의 얘기를 되새길 거다. 처음에 자기 학교 내에서 자기 위치다 이런 것들이 불안하고 그럴 때는 안 들어올 거다. 그거 기다려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 너무 오늘 좋은 질문 해주셔서 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모가 어떤 길게 호흡을 보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저도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첫 질문했던 소감 한번 나누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더 궁금하신 분은 소장님의 책을 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